안녕하세요. 카푸의 태백크로스처럼 축구 이야기를 떠먹여드리는 장카푸입니다. 세계 최정상 클럽의 감독직을 경험하며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무리뉴, 스페셜 원이라 불리며 FC 포르투,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 토트넘 시절을 제외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승컵을 들어올린 무리뉴이지만 무리뉴의 그 어떤 시절도 그가 인터밀란에 속해 있던 시기보다 무리뉴라는 이름을 가장 잘 나타냈던 시기는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인터밀란 감독직을 수행한 건 08, 09 그리고 09, 10 단 2시즌에 불과하지만 무리뉴는 여전히 인터밀란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21-22 시즌 AS 로마 감독으로 코파 이탈리아 8강전을 위해 인테르 홈구장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을 방문했을 당시엔 인테르 팬들이 상대 감독인 조세 무리뉴를 열렬히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커리어 중 가장 강렬히 빛난 최전성기 시절로 꼽히며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무리뉴의 인터밀란 시절은 어째서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매우 특별했던 팀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인테르가 원했던 남자 무리뉴. 1908년 창단한 인테르의 첫 전성기는 1960년대 찾아오게 됩니다. 1960년대 인테르는 그 유명한 위대한 인테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때로 1960년대에만 리그는 3회 우승,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은 2회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05-06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할 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단 3회 리그 우승에 그치는 등 위대한 인테르의 모습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인테르엔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만치니 감독은 처음 부임한 피오렌티나에서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하며 이탈리아 내 큰 주목을 받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인테르의 모라티 구단주의 지원 아래 05-06 시즌 인테르에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선물한 이래 2008년까지 리그 3연패와 코파 이탈리아 2연패를 하면서 인테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타이밍이 좋았던 건 밀란 제너레이션을 구축하며 유럽을 호령했던 AC 밀란의 노세와 그리고 매해 우승을 다툰 유벤투스의 승부조작 사건인 칼치오폴리 사태가 터지며 200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레 이탈리아는 인테르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하며 이탈리아를 인테르 천하로 만든 만치니 감독이지만 아쉽게도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로 팀의 수건이던 유럽 무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인데요. 당시 만치니 부임 이후 인텔의 리그 성적은 3위, 1위, 1위, 1위로 성공적이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 16강, 16강에 그치며 이탈리아 챔피언답지 않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리그에서는 본인들에게 밀리는 AC 밀란이 06-07 시즌 4년 만에 다시 한번 비기어를 들어올리자 인테르는 더욱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결국 만치니의 마지막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리버풀에 탈락하자 결국 챔피언스리그의 우승을 바랐던 모라티 구단주의 뜻에 따라 만치니 감독은 2008년 인테르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석이 된 인테르 감독직엔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인테르를 유럽 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감독이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스페셜 원 무리뉴가 인테르 감독직에 부임한 이유입니다. 45년에 한 챔피언스리그 우승. 무리뉴가 인테르에 부임한 이유는 심플했습니다. 40여 년간 유럽 정상의 자리에 서지 못한 인테르를 다시금 유럽 최정상 클럽으로 발돋움시키는 것.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첼시에서 리그 우승을 일궈낸 무리뉴 감독은 그 누구보다 적합해 보였지만 제 아무리 스페셜 원 무리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2008년 여름 인테르 창단 100주년에 맞춰 부임한 무리뉴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AS 로마를 승부차기로 꺾고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를 우승하며 기분 좋은 우승으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르에서의 첫 시즌 무리뉴는 자신이 첼시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중앙밀집형 4-3-3을 그대로 인테르에 이직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질라탄을 받쳐줄 두 윙어로 히카르도 카레스마와 알렉산드로 만시니를 영입했지만 이 두 선수는 향후 세리에의 먹튀 4인방 중 2인으로 뽑힐 정도의 최악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17라운드 후 무리뉴 감독은 윙어를 버리고 중앙에 집중하는 4-3-1-2 포메이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2년 연속 세리에의 올해의 선수를 차지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필두로 아드리아노와 발로텔리가 번갈아 투톱의 자리에 섰고 기존 캄비아소와 함께 중원을 형성한 스탄코비치를 2성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세우는 변칙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시즌 스네이더의 이적과 함께 해결되죠. 결국 무리뉴는 첫 시즌 38경기 25승을 챙기며 84점의 승점으로 만치니 시절부터 이어온 리그 연패 기록을 4연패로 늘렸으나 여전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당시 최강의 팀이라 불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6강에서 만나 탈락하며 무리뉴 감독은 인테르가 본인을 데려온 목적 달성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09-10 시즌 인테르에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테르와 세리에의 왕으로 군림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바르셀로나에 내주고 바르셀로나로부터 현금과 함께 사무엘 에투를 데려오게 됩니다. 인테르는 에투에 이어 직전 시즌 리그 5위의 파란을 일으킨 제노아로부터 2명의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데 리그 24골로 득점 순위 2위에 오른 디에고 밀리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넘어와 한 시즌 만에 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한 티아고 모타입니다. 또 수비 라인에는 당시 바이에른 미넨에 부임한 파날 감독으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고 쫓겨나듯 이적한 센터백 루시오를 이적료 한 푼 없이 영입하였고 직전 시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스탄코비치가 섰던 공격형 미드필더엔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카에 밀려 하향세를 꺾고 있던 웨슬리 스나이더를 1,500만 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에 데려오며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 시즌 인테르를 이끈 노장 루이스 피고는 은퇴, 문제아 아드리아노와 쏠쏠한 활약을 펼친 에르난 크레스포 등은 팀을 떠나며 그렇게 09-10 무리뉴의 인테르는 45년간 오르지 못한 유럽
정상을 향한 여정에 대한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으로. 비록 시즌 초 라치오와의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선 2대1로 패하고 리그 개막전 바리아와의 경기도 1대1로 비기며 9월 중순까지 리그에선 단 4점 획득에 그쳤지만 4라운드 AC밀란과의 밀라노 더비전 팀에 합류한 웨슬리 스나이더가 바로 경기에 출전해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며 반등하였고, 변함없이 리그에서 22골을 기록한 밀리토, 중원의 캄비아소와 모타, 그리고 스네이더로 이어지는 완벽한 공수조합, 또 키브, 루시우, 왈테르 사무엘, 자네티와 절정의 폼을 보인 줄리우 세다르가 버틴 수비진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38라운드 시에나와의 경기에서 밀리토의 결승골로 승리하며 역사적인 리그 5연패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인테르는 리그 38경기에서 단 4패만을 기록했고, 특히 17경기를 클린시트로 기록하며 무리뉴 특유의 중앙 지향형 수비 전술이 잉글랜드에 이어 이탈리아마저 정복하였습니다. 이어 AS 로마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선 전반 39분 디에고 밀리토의 득점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하며 더블을 달성하였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이탈리아가 아닌 유럽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0910 인테르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 바르셀로나, 디나모 키예브, 루빈 카잔과 한 조에 속했는데 네 팀은 모두 각 국가의 챔피언들로 죽음의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3경기를 모두 비기며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듯 했고, 이후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 승리했지만 바르셀로나의 0대2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맞이한 루빈 카잔과의 마지막 라운드 당시 인테르와 루빈 카잔은 승점과 득실차 모두 동률이었는데, 인테르 홈에서 열린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테르가 2대0으로 승리하며 인테르는 극적으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테르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게 되죠. 극적으로 진출한 16강, 인테르의 상대는 당시 안첼로티의 지휘 아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강의 공격력을 선보인 0910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첼시였습니다. 당시 무리뉴가 성공의 첫 역사를 쓰기 시작한 첼시의 만남 또한 화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첼시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인테르는 홈에서의 1차전 2대1 승리에 이어 2차전 후반 33분 터진 사무엘 에토의 결승골로 종합스코어 3대1로 첼시를 무찌르고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파상 공세를 펼친 2차전 첼시의 공격은 줄리우스 세자르 골키퍼의 선방과 사네티, 사무엘 등 수비진의 방어에 막히며 클린시트로 승리하게 되었죠. 첼시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인테르의 8강 상대는 비교적 약체로 꼽힌 체스카 모스크바였기에 인테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두 번 모두 1대0의 간소한 차이로 승리한 후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4강에 진출한 인테르의 상대는 당시 펩의 지휘 아래 티키타카라는 전술과 리오넬 메시라는 전무후무한 선수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시즌 전 질라탄과 에토의 스왑딜로 인해 히스토리가 있던 두 팀이기도 하지만 이전 시즌 바르셀로나는 6관왕을 차지한 당대 유럽 최고 팀이었던 반면 인테르는 이탈리아 챔피언이었지만 45년간 유럽 정상에 서지 못했던 언더독이었습니다. 팀의 스타일 또한 화려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바르셀로나에 비해 인테르는 무리뉴식 버스와 역습을 통한 실리 축구를 표방했고, 조별 예선에서도 인테르는 바르셀로나를 상대해 1무 1패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인테르의 홈구장인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릴 예정이던 1차전 시작 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당시 일어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바르셀로나가 밀란까지 항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려 1.0km를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이었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 이후 펼쳐진 1차전에선 바르셀로나의 페드로가 전반 19분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인테르는 철저한 무리뉴식 실리주의로 메시를 꽁꽁 막았고, 전반 30분 스네이더, 후반 3분 마이콘, 그리고 후반 16분 밀리토의 쐐기골이 터지며 바르셀로나를 3대1로 제압하게 됩니다. 놀라웠던 건 인테르는 해당 경기 기록한 단 5개의 슈팅 중 3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성공시키는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였었죠. 그렇게 맞이한 캄프노에서의 2차전 원정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반 28분 만에 캄비아소와 함께 볼란치 역할을 해왔던 티아고 모타가 퇴장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그 유명한 부스케츠의 깍꿍짤이 탄생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순간이 상대방을 질식시키는 무리뉴의 수비 축구의 쇼케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후반 37분 PK의 골이 터질 때까지 바르셀로나는 무리뉴와 인터밀란의 골문을 흔들지 못했고, 그렇게 인테르는 꿈에 그리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진출하게 되죠. 당시에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4강전이 아직까지도 희대의 명승부로 회자되는 이유는 명승부 이외의 경기장 안과 밖에서의 다양한 스토리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전 질라탄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무리뉴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질라탄에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바르셀로나로 떠나는지 물은 후, 그렇다는 질라탄에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인테르가 우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이후 질라탄 자서전을 통해 밝혀졌고, 1차전을 3대1로 승리한 무리뉴가 인터뷰를 통해 바르셀로나에게 챔피언스리그는 집착이지만 인테르에겐 꿈이다, 꿈과 집착엔 차이가 있다라는 명 인터뷰를 남기며 당시 결승전이 열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비기어를 들기 원하는 바르셀로나를 일갈하기도 했죠. 또한 2차전 모타 퇴장 이후 무리뉴는 얘기를 나누던 질라탄과 과르디올라에게 다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끝나려면 멀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테르의 결승 진출을 이끈 후 캄프누에서 세레머니를 펼친 무리뉴의 모습 또한 큰 화제를 낳았죠. 이처럼 경기 내외적으로 엄청난 스토리텔링과 함께 결승전에 진출한 인테르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단 하나, 결승전에서 만날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승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 결승전 또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바로 두 팀 모두 이미 리그와 자국 컵대회를 우승하며 트래블을 놓고
않고 펼쳐진 최초의 트래블 매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펼쳐진 두 팀의 결승전 주인공은 다시 한번 디에고 밀리토였습니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최종전과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했던 밀리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조차 다시 한번 결승골과 멀티골을 기록하며 결국 인테르는 미넨을 2대0으로 꺾고 그토록 염원하던 비기어를 45년 만에 들어올렸고 이탈리아 클럽 최초의 트래블이자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 그리고 무리뉴는 역사상 6번째로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이자 2개의 클럽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3번째 감독이 되었습니다. 빛을 본 선수들. 당시 무리뉴의 인터밀란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인터밀란에 합류하여 제대로 빛을 낸 선수들의 스토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웨슬리 스네이더입니다. 06-07 시즌 아약스에서 총 47경기 22골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 2,700만 유로, 현재 기준 약 400억의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웨슬리 스네이더는 첫 시즌 9골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팀의 리그 우승에 일조했지만 이후 2시즌간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결국 2009년 새롭게 팀에 들어온 카카에 밀려 인테리어로 쫓겨나듯 이적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스네이더는 레알에서의 부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팀에 녹아들면서 단숨에 주전자를 꿰찼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없어 스탄코비치를 올렸어야 했던 인테르 입장에서도 스네이더의 영입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네이더는 09-10 시즌 모든 대회 41경기 8골 1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에선 1골 1도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승전에선 밀리토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트래블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또한 팀의 트래블을 이끈 득점을 모든 최종 경기에서 기록한 밀리토와 아직도 역대 풀백 중 최고의 폼으로 남아있는 마이콩, 무리뉴의 수비 전술의 최후 보루를 맡았던 줄리오 세자르까지 모든 포지션에서 활약하여 트래블을 이끌었고 결국 2010년 8월 열린 09-10 시즌 UEFA 시상식에서 최우수 골키퍼 줄리오 세자르, 최우수 수비수 마이콩, 최우수 미드필더 웨슬리 스네이더, 최우수 공격수 디에고 밀리토가 수상하며 모든 상을 싹쓸이했고 특히 밀리토는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무리뉴가 이끈 인텔의 선수들이 시상식의 모든 상을 싹쓸이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상식에서 부상과 부진의 아이콘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폼을 되찾은 스네이더는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한 무리뉴 감독에게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감독이라는 감사 인사를 보냈고 이를 듣는 무리뉴 또한 눈시울이 붉혀지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꿈이었던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 부임을 위해 인테르를 떠나던 마지막 날 무리뉴는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마테라찌와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의 포옹으로 많은 축구팬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쫓겨나듯 이적해온 루시우,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된 티아고 모타 등 무리뉴 아래에서 인테르의 모든 선수들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리뉴의 인터밀란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뉴의 인터밀란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리며 이상 태페크로스 장인 장카푸였습니다.